아니, 저기요! 청소 아줌마! 여기가 어디라고 들어와? 오창수 회장의 목소리가 회의장 전체를 울렸습니다. 뒤로 가서 복도나 닦으라고! 저는 그 자리에 멈춰 섰습니다. 100여 명의 입주민들이 저를 쳐다봤죠. 누군가는 혀를 찾고 누군가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뒤로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대신 천천히 단상으로 걸어 올라갔죠.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지금부터 60분 뒤 회장님이 직접 쓰레기통을 닦게 될 겁니다.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 이유가 이 마이크에서 하나씩 공개됩니다. 오창수의 입에서 상스러운 욕설이 터져 나왔습니다. 평소 입주민들 앞에서 유지하던 점잖은 가면이 순식간에 벗겨지는 순간이었죠. 어디서 천안 청소부 따위가! 야! 입 안 닥쳐! 100여 명의 입주민이 그의 천박한 본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아무 말 없이 그를 쳐다봤습니다. 짖는 개는 물지 않는 법이죠. 저는 입가에 살짝 미소를 띄운 채 스크린의 전원을 켰습니다. 세상은 사람의 가치를 옷 색깔로 나눕니다. 제가 입은 이 잿빛 청소복. 사람들은 이 옷을 입은 저를 투명인간이라 여기거나 마음껏 짓밟아도 되는 바닥쯤으로 생각하죠. 엘리베이터에서 내리라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복도에서 무릎 꿇고 닦으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분리수거장 지독한 냄새 속에서 기어다니라는 모욕을 견뎠습니다. 어제도 오늘도 똑같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몰랐습니다. 제가 누구인지, 제가 무엇을 준비해 왔는지. 10년이요. 10년 동안 저는 이 순간을 기다렸습니다. 청소복을 입고 바닥을 닦으며 놈들의 비리를 하나씩 모았습니다. 밤마다 장부를 촬영하고 녹음을 남기고 증거를 쌓았죠. 그리고 마침내 오늘 오창수와 그 일당들 앞에 섰습니다. 회장님, 저는 그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썩은 물냄새가 어떠세요? 그의 표정이 일그러졌습니다. 최미자 아주머니는 지독한 냄새 속에서 쓰러지셨습니다. 스크린이 켜졌습니다. 거기엔 오창수의 비리 계좌, 뇌물 녹취록, 횡령 증거가 모두 담겨 있었죠. 그리고 마지막 화면. 제 이름 석자가 떠올랐습니다. 오창수의 안색이 순식간에 흑빛으로 변했습니다. 마치 귀신이라도 본 듯 입을 벌린 채 저와 스크린을 번갈아 보며 사시나무 떨듯 떨더군요. 오창수 씨, 저는 더 이상 그를 회장님이라 부르지 않았습니다. 당신이 맹세한 그 가짜 명예 말고 이 서류에 찍힌 제 진짜 이름으로 이 단지에서 당신을 완전히 끝내겠습니다. 회의장이 폭발했습니다. 고함과 욕설, 분노와 경악이 뒤섞였죠. 하지만 저는 차분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시작에 불과했으니까요. 청소복을 입고 있든 정장을 입고 있든 사람은 누구나 존중받아야 할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저는 제 이름을 되찾았습니다. 제 이름은 이서윤입니다. 하늘정원 캐슬 미화원이죠. 매일 아침 6시 저는 차가운 락스물에 걸레를 빱니다. 손이 트고 갈라져도 이젠 익숙합니다. 이 일을 한 지 벌써 10년째니까요. 오늘도 똑같은 아침이었습니다. 지하 주차장부터 시작해서 로비, 복도, 엘리베이터를 닦았죠. 그런데 5층 엘리베이터 앞에서 일이 벌어졌습니다. 문이 열리자 정장을 입은 남자 2명이 타고 있었어요. 저는 걸레통을 끌고 들어가려 했습니다. 그런데 한 명이 손을 내밀었죠. 잠깐만요. 다음 거 타세요. 순간 멈칫했습니다. 저희 급한 회의 있어서요. 냄새나면 곤란해요. 락스 냄새를 말하는 거였습니다. 제가 매일 맡는 제 손에 배어 있는 그 냄새요. 네, 알겠습니다. 저는 뒤로 물러섰습니다. 문이 닫혔고 엘리베이터는 올라갔죠.
가슴이 답답했지만 참았습니다. 항상 그랬듯이요. 다음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며 걸레통을 밀었습니다. 그때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어요. 아주머니, 여기 물기 좀 닦아요. 방금 지나갔는데 미끄러웠다고요. 돌아보니 입주민 한 분이 서 계셨습니다. 네, 바로 하겠습니다. 제가 그쪽으로 가려는데 그분이 또 말했죠. 아니, 지금 당장이요. 누가 넘어지면 어쩌려고요? 저는 걸레를 꺼내 바닥을 닦기 시작했습니다. 제대로 닦아요. 대충대충 하지 말고. 무릎을 꿇고 손으로 직접 문질렀습니다. 차가운 타일 바닥이 무릎뼈를 눌렀죠. 하지만 표정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죄송합니다. 더 꼼꼼히 하겠습니다. 그분은 그제야 만족한 듯 가버렸어요. 저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무릎이 시렸지만 익숙한 통증이었죠. 분리수거장으로 향했습니다. 쓰레기 봉투를 정리하고 있는데 또 누군가 다가왔어요. 아주머니, 이것 좀 봐요. 중년 여성이었습니다. 정미경 사모님이죠. 이거 왜 안 치웠어요? 여기 물기 남았잖아요. 방금 막 닦고 돌아서는 길이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바로 다시 닦겠습니다. 말대답하지 말고요. 정미경 사모님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서서 대충 문지르지 말고 아예 무릎 꿇고 제대로 닦아요. 눈에 거슬리니까. 저는 다시 무릎을 꿇었습니다. 두 번째였죠. 오늘 하루만요. 손에 힘을 주어 바닥을 문질렀습니다. 정미경 사모님은 팔짱을 낀 채 지켜보고 있었어요. 그저 묵묵히 바닥을 닦았죠. 다음부턴 제대로 해요. 알았죠? 네, 사모님. 정미경 사모님이 가고 나서야 저는 일어났습니다. 무릎에 물기가 배어 있었어요. 차가웠지만 마음은 더 차가웠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냉정해졌다고 해야 할까요? 저는 정미경 사모님의 뒷모습을 바라봤습니다. 그 가방을 유심히 봤죠. 로고 각인 위치가 미묘하게 틀렸습니다. 안감도 이상했어요. 진품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작게 미소 지었습니다. 어제도 오늘도 똑같은 일이 반복됩니다. 하지만 제 눈은 더 또렷하게 그들의 얼굴을 새기고 있었습니다. 하나하나요. 빠짐없이요. 퇴근 시간이 되면 저는 잿빛 청소복을 벗습니다. 탈의실 구석, 낡은 사물함 앞에서요. 거울에 비친 제 얼굴을 봤습니다. 35살. 10손가락이 모두 트고 갈라진 손. 하지만 눈빛만은 흐려지지 않았죠. 저는 가방에서 다른 옷을 꺼냈습니다. 검은색 블라우스와 슬랙스였어요. 단정하게 옷을 갈아입고 머리를 묶었습니다. 거울 속 제가 달라 보였죠. 아니, 원래의 제 모습으로 돌아온 거였습니다. 사람들은 제가 상속녀라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아니에요. 저는 그저 딸이었을 뿐입니다. 10년 전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셨어요. 심장마비였죠. 갑작스러웠습니다. 아버지는 이 하늘정원 캐슬을 직접 지으셨어요. 땅을 사고 설계하고 건축하셨죠. 평생을 바쳐서요. 하지만 완공 직전 아버지는 쓰러지셨습니다. 그리고 빚이 남았어요. 엄청난 빚이요. 은행 대출, 사채, 미지급 공사비까지. 저는 25살이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나이였죠. 채권자들이 몰려왔어요. 법원 경매가 시작됐습니다. 아버지가 평생 일군 이 단지가 조각조각 팔려나갔죠. 저는 그걸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무런 힘도 없이요. 상가가 팔렸습니다. 커뮤니티 시설이 팔렸어요. 분양권도 관리권도 모두 넘어갔죠. 오창수가 입주자 대표의 회장이 된 건 그때였습니다. 헐값에 지분을 사들인 사람들이 권력을 잡았어요. 저는 결심했습니다.
다시 되찾겠다고요. 제 손으로요. 하지만 방법이 없었습니다. 돈도 인맥도 아무것도 없었으니까요. 그래서 선택했습니다. 이곳에 들어오기로요. 미화원으로요. 사람들은 비웃었습니다. 건설사 사장 딸이 청소부라니. 자존심도 없나? 그냥 시집이나 가지. 하지만 저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이곳에 있어야 기회가 보일 테니까요. 첫 월급을 받았을 때를 기억합니다. 130만 원이었어요. 손에 쥔 통장을 보며 계산했죠. 이 돈으로 상가 한 칸을 사려면 몇 년이 걸릴까? 답은 절망적이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어요. 저는 투잡을 시작했습니다. 낮에는 청소, 밤에는 편의점 아르바이트였죠. 주말엔 전단지를 돌렸어요. 잠은 하루에 4시간만 잤습니다. 그렇게 1년이 지났습니다. 통장에 1,000만 원이 모였어요. 작은 돈이었지만 시작이었죠. 그때 기회가 왔습니다. 단지 내 작은 상가 한 칸이 금매로 나왔어요. 2,000만 원이었습니다. 저는 대출을 받았습니다. 1,000만 원을 빌렸죠. 그리고 샀습니다. 첫 번째 조각이었어요. 아버지가 잃어버린 퍼즐의 첫 번째 조각이요. 그날 밤 저는 상가 열쇠를 쥐고 울었습니다. 기쁨이 아니었어요. 분노였죠. 이제 겨우 시작이었으니까요. 그 후로 2년이 더 지났습니다. 저는 두 번째 상가를 샀어요. 그리고 세 번째, 네 번째를 샀죠.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저는 이곳 사람들의 비밀을 알고 있었습니다. 청소부는 투명 인간이에요. 사람들은 제 앞에서 거리낌 없이 말했죠. 회의실에서 나누는 대화도 들었습니다. 복도에서 속삭이는 뒷거래도 알았어요. 쓰레기통에 버린 서류도 봤죠. 오창수 회장의 비리를 처음 알게 된 건 3년 전이었습니다. 심야 청소를 하다가 회장실 쓰레기통을 비웠어요. 거기서 찢어진 계약서를 발견했죠. 관리비 횡령 내역이었습니다. 저는 그걸 주워 담았습니다. 집에 가서 조각을 맞췄어요. 액수가 보였죠. 1억 4천만 원이었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증거를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낮에는 바닥을 닦고 밤에는 증거를 수집했어요. 회장실에 남은 서류를 촬영했습니다. 복도에서 나누는 대화를 녹음했죠. 박지훈 팀장의 컴퓨터에서 파일을 복사했어요. 위험했습니다. 들키면 끝이었죠. 하지만 조심스럽게 천천히 움직였습니다. 아무도 의심하지 않았어요. 청소부가 뭘 할 수 있겠냐고 생각했으니까요. 5년째 되던 해 저는 상가 6칸을 소유하게 됐습니다. 7년째엔 12칸이 됐죠. 그리고 작년 커뮤니티 시설 지분을 샀어요. 경매로 나온 걸 낙찰받았습니다. 이름은 페이퍼 컴퍼니로 올렸죠. 아무도 제가 실소유주란 걸 몰랐습니다. 지금 저는 이 단지 상가의 30%를 소유하고 있어요. 커뮤니티 시설의 51%도 제 겁니다. 법적으로 저는 오창수보다 더 큰 힘을 가진 셈이죠. 하지만 아직 때가 아니었습니다. 마지막 퍼즐이 남아 있었으니까요. 결정적 증거요. 오창수를 완전히 무너뜨릴 수 있는 그 한 방이요. 어젯밤 저는 회장실에 다시 들어갔습니다. 자정이 넘은 시간이었어요. 경비는 졸고 있었죠. 저는 오창수의 금고를 열었습니다. 비밀번호는 이미 알고 있었어요. 생일이었죠. 정말 단순한 사람이었습니다. 금고 안에 장부가 있었어요. 검은 장부였습니다. 10년치 비리 내역이 빼곡히 적혀 있었죠. 관리비 횡령, 뇌물수수, 허위 계약까지요. 저는 한 장 한 장 촬영했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렌즈는 흔들리지 않았어요. 이게 마지막이었습니다. 마지막 조각이요. 촬영을 마치고 금고를 닫았습니다. 원래대로 돌려놓았죠.
아무 흔적도 남기지 않았어요. 그리고 나왔습니다. 어둠 속을 걸으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준비가 끝났다고요. 10년이 걸렸습니다. 10년 동안 저는 바닥을 기었어요. 무릎을 꿇고 욕을 들으며 투명인간처럼 살았죠. 하지만 그 시간은 헛되지 않았습니다. 저는 조금씩, 아주 조금씩 놈들의 목줄을 조여왔으니까요. 이제 그 끝이 보입니다. 남들이 저를 비웃을 때 저는 놈들의 파멸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청소복 안에 감춘 진짜 제 모습으로요. 그날은 평소와 다를 바 없는 오후였습니다. 로비를 청소하고 있는데 구두 소리가 들렸어요. 똑똑똑. 규칙적이고 날카로운 소리였죠. 고개를 들자 정미경 사모님이 보였습니다. 손에는 명품 가방을 들고 있었어요. 화려한 로고가 햇빛에 반짝였죠. 정미경 사모님은 저를 보더니 걸음을 멈췄습니다. 아주머니, 저는 걸레를 내려놓고 일어났어요. 네, 사모님. 여기 물기 또 남았네요. 제대로 좀 닦아요. 방금 닦은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대꾸하지 않았죠. 네, 다시 닦겠습니다. 무릎을 꿇으려는데 정미경 사모님이 가방을 번쩍 들어 올렸어요. 이 가방이 얼마짜린 줄 알아요? 갑자기 하는 말이었습니다. 모르겠습니다. 3천만 원이에요. 3천만 원. 정미경 사모님의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주변 입주민 몇 명이 쳐다봤어요. 당신 평생 벌어도 못 사는 리미티드 에디션이라고요. 저는 가만히 가방을 봤습니다. 검은색 가죽에 금색 로고가 박혀 있었죠. 언뜻 보면 그럴듯했어요. 하지만 제 눈엔 보였습니다. 미묘한 차이가요. 그러니까 조심해서 청소하라고요. 알겠어요? 네, 사모님. 정미경 사모님은 만족한 듯 웃었습니다. 맘카페에 올릴 거예요. 이 가방 사진. 다들 부러워 죽겠죠. 그리고는 휴대폰을 꺼내 셀카를 찍었어요. 가방을 과시하듯 들고요. 저는 그 모습을 조용히 지켜봤습니다. 정미경 사모님이 가고 나서 저는 다시 바닥을 닦았어요. 하지만 머릿속은 복잡했죠. 그 가방이 계속 신경 쓰였습니다. 퇴근 후 저는 집에서 검색을 시작했어요. 그 브랜드의 리미티드 에디션 모델이었죠. 공식 사진들을 하나씩 확인했습니다. 로고 각인 위치를 봤어요. 진품은 정중앙에서 정확히 3mm 왼쪽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미경 사모님의 가방은 오른쪽으로 치우쳐 있었죠. 안감도 확인했습니다. 진품은 실크 안감이에요. 하지만 오늘 본 가방은 빛 반사가 달랐어요. 폴리에스터였습니다. 확신이 들었죠. 짝퉁이었어요. 저는 작게 웃었습니다. 3천만 원짜리 가방이라고 자랑하던 정미경 사모님. 실제론 짝퉁을 들고 다니는 거였죠. 사기를 당했거나 아니면 일부러 속이고 있거나 어느 쪽이든 웃긴 일이었습니다. 며칠 후 기회가 왔습니다. 커뮤니티 센터 청소를 하는데 정미경 사모님이 나타났어요. 역시 그 가방을 들고 있었죠. 아주머니, 여기 창문 좀 닦아요. 손자국 남았어요. 저는 분무기를 들고 창문으로 갔습니다. 정미경 사모님은 소파에 앉아 휴대폰을 보고 있었어요. 가방은 옆에 놓여 있었죠. 저는 창문을 닦으며 슬쩍 가방을 봤습니다. 로고 각인이 더 선명히 보였어요. 역시 위치가 틀렸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입주민 2명이 들어왔어요. 정미경 사모님의 지인들이었죠. 언니, 그 가방 진짜 예쁘다. 나도 하나 사고 싶은데. 3천만 원이야. 쉽게 못 사. 정미경 사모님이 으스댔습니다. 와, 진짜 명품은 다르네. 당연하지. 이게 진짜 리미티드 에디션이거든.
저는 창문을 닫다 말고 돌아섰습니다. 사모님, 정미경 사모님이 짜증스럽게 쳐다봤어요. 왜요? 죄송한데 한 말씀 드려도 될까요? 뭔데요? 바쁜데. 저는 한 걸음 다가갔습니다. 차분하게 말했죠. 그 가방 말인데요. 정미경 사모님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가방이 왜요? 딱 걸리는 포인트가 2개 있네요. 순간 공기가 얼어붙었어요. 뭐라고요? 로고 각인 위치가 틀렸어요. 진품은 중앙에서 왼쪽으로 3mm인데 이건 오른쪽으로 치우쳐 있습니다. 정미경 사모님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죠. 당신이 뭘 안다고. 안감 재질도 폴리에스터예요. 진품은 실크 안감입니다. 주변이 조용해졌습니다. 입주민 2명이 가방을 빤히 쳐다봤어요. 정미경 사모님은 가방을 움켜쥐었습니다. 미친 소리 하지 마. 3천만 원 사기를 당하셨거나 입주민들을 속이고 계시거나 둘 중 하나겠네요. 저는 덤덤하게 말했습니다. 감정을 씻지 않았죠. 그저 사실만 말했어요. 정미경 사모님의 손이 떨렸습니다. 당신이 감히. 저는 그냥 청소하는 사람이에요. 하지만 눈은 멀쩡합니다. 입주민 한 명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언니, 정말이야? 혹시 짝퉁이야? 아니야. 이 청소부가 뭘 안다고. 하지만 정미경 사모님의 목소리엔 확신이 없었습니다. 떨리고 있었죠. 언니, 나 이 브랜드 매장에서 일했었거든. 한번 볼게. 입주민이 가방을 집어들었어요. 자세히 살폈죠. 언니, 이거 진짜 로고 위치 이상한데? 그럴 리 없어. 안감도 좀 싸구려 같은데. 실크 맞아? 정미경 사모님은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얼굴이 붉게 달아올랐어요. 수치심과 분노가 뒤섞인 표정이었죠. 다들 나가. 정미경 사모님이 소리쳤습니다. 입주민들이 어색하게 나갔어요. 저도 나가려는데 정미경 사모님이 제 팔을 붙잡았습니다. 너 각오해. 저는 정미경 사모님의 손을 천천히 떼어냈어요. 각오요? 전 그냥 사실을 말했을 뿐인데요. 내가 가만 안 둬. 너 잘렸어. 내일 당장 짐 싸. 사모님. 저는 정미경 사모님을 똑바로 봤습니다. 전 미화원이에요. 사모님이 자르고 말고 할 권한은 없으세요. 그건 관리사무소장 권한이죠. 사모님은 그냥 입주민일 뿐이고요. 정미경 사모님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할 말이 없었던 거예요.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럼 청소마저 하겠습니다. 그리고 돌아서서 걸레를 들었죠. 뒤에서 정미경 사모님의 거친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분노로 떨고 있는 게 느껴졌어요. 하지만 저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첫 번째 균열이었죠. 정미경 사모님의 허영심에 금이 갔어요. 맘카페 실세라는 그 위치예요. 앞으로 소문이 퍼질 겁니다. 정미경 사모님이 짝퉁 가방을 들고 다녔다는 얘기가요. 저는 창문을 닦으며 작게 미소 지었습니다. 이제 시작이었으니까요. 하나씩 천천히요. 노틀의 가면을 벗겨낼 거였습니다. 청소부의 눈으로요. 아무도 눈치채지 못하게요. 그날 밤 11시. 단지는 조용했습니다. 대부분의 불이 꺼져 있었죠. 저는 청소복을 입고 관리사무소로 향했어요. 심야 청소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다른 목적이 있었죠. 오창수 회장의 비리 장부를 촬영해야 했습니다. 마지막 증거였어요. 결정타가 될 증거요. 관리사무소 문을 열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복도가 길게 뻗어 있었어요. 비상등만 희미하게 켜져 있었죠. 저는 회장실로 걸어갔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어요.
하지만 손은 떨리지 않았습니다. 이미 수십 번 연습한 동선이었으니까요. 회장실 문을 열었습니다. 금고는 책장 뒤에 있었어요. 비밀번호를 눌렀죠. 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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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삐. 금고가 열렸습니다. 안에 검은색 장부가 보였어요. 저는 장부를 꺼내 책상 위에 올렸습니다. 휴대폰을 꺼내 촬영을 시작했죠. 한 장, 한 장 넘기며 찍었어요. 관리비 횡령 내역이 나왔습니다. 뇌물수수 기록도 있었죠. 허위 계약서까지요. 10년치 비리가 빼곡했습니다. 이걸로 끝낼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때였습니다.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급한 구두 소리였어요. 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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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똑. 점점 가까워졌죠. 저는 재빨리 장부를 덮었습니다. 하지만 금고에 넣을 시간이 없었어요. 문 쪽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분명 여기 있을 텐데. 박지훈 팀장이었습니다. CCTV 안 보여? 아까 그 청소부 여자 어디 갔어? 다른 목소리도 들렸어요. 경비였죠. 순간 판단했습니다. 책상 밑으로 몸을 구겨 넣었어요. 좁은 공간이었습니다. 무릎을 가슴에 붙이고 숨을 죽였죠. 문이 열렸습니다. 불이 켜졌어요. 밝은 빛이 책상 아래까지 비쳤습니다. 박지훈 팀장의 구두가 보였어요. 검은색 구두였죠. 책상 쪽으로 다가왔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어요. 이상하네. 분명 이쪽으로 왔는데. 박지훈 팀장이 중얼거렸습니다. 구두가 더 가까이 왔어요. 제 코앞까지요. 1cm, 아니 5mm 정도 떨어진 거리였습니다. 숨소리가 들릴까봐 숨을 멈췄어요. 박지훈 팀장이 허리를 숙이는 기척이 느껴졌습니다. 책상 아래를 보려는 거였죠. 끝났다고 생각했어요.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주머니 속 리모컨을 꺼냈습니다. 손가락으로 더듬어 버튼을 찾았죠. 그리고 눌렀어요. 삑, 삑, 삑. 복도 반대편에서 요란한 소리가 울렸습니다. 비상벨이었어요. 미리 설치해둔 경보기였죠. 뭐야, 저 건? 박지훈 팀장이 벌떡 일어섰습니다. 비상벨이잖아요. 팀장님, 경비가 소리쳤어요. 빨리 가봐. 두 사람이 뛰어나갔습니다. 발소리가 멀어졌죠. 저는 그제야 숨을 내쉬었습니다. 온몸이 땀으로 젖어 있었어요. 하지만 시간이 없었습니다. 놈들이 돌아올 겁니다. 경보기가 오작동이란 걸 알면요. 저는 재빨리 책상 밑에서 나왔습니다. 장부를 집어들었죠. 남은 페이지를 빠르게 촬영했어요. 마지막 장까지 찍었습니다. 그리고 장부를 금고에 넣었죠. 문을 닫고 비밀번호를 섞었어요. 원래대로 돌려놓았습니다. 책장도 제자리에 밀었죠. 흔적을 남기지 않았어요. 불을 끄고 문을 잠갔습니다. 복도로 나왔죠. 멀리서 박지훈 팀장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이상하네. 아무것도 없는데? 오작동인가 봐요. CCTV 다시 확인해. 저는 반대쪽 계단으로 향했습니다. 어둠 속으로 사라졌죠. 1층까지 내려갔어요. 청소 도구함 옆에 숨었습니다. 심장이 아직도 빠르게 뛰고 있었죠. 하지만 웃음이 났어요. 해냈습니다. 운이 아니었어요. 제 설계였습니다. 일주일 전 저는 그 경보기를 설치했었죠. 복도 끝 천장에요. 아무도 눈치채지 못하게요. 리모컨도 미리 준비해뒀어요. 만약을 대비해서요. 그 만약이 오늘 일어난 겁니다. 박지훈 팀장이 제 그림자에 닿을 만큼 가까워졌을 때요. 경보기가 저를 살렸죠. 10분쯤 지났을까요? 복도가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일어났어요. 청소 도구함을 밀고 지하 주차장으로 내려갔죠. 직원 출입구로 나갔습니다.
밖은 추웠어요. 하지만 상쾌했습니다. 휴대폰을 꺼내 확인했어요. 사진이 모두 저장돼 있었습니다. 113장이었죠. 오창수의 10년치 비리가 모두 담긴 증거요. 저는 사진을 클라우드에 백업했습니다. 세 군데예요. 혹시 모를 상황을 대비해서요. 그리고 원본은 따로 저장했죠. 안전한 곳에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새벽 1시가 넘은 시간이었어요. 거리는 텅 비어 있었죠. 가로등 아래를 걸으며 생각했습니다. 오늘이 제일 위험한 순간이었다고요. 들켰다면 모든 게 끝났을 겁니다. 10년의 준비가 물거품이 됐을 거예요. 하지만 이겼습니다. 한 발 차이로요. 아니, 정확히는 5mm 차이로요. 박지훈 팀장의 구두 끝이 제 발에 닿을 뻔했으니까요. 집에 도착해서 사진을 하나씩 확인했습니다. 선명했어요. 숫자도 날짜도 서명도 모두 보였죠. 이걸로 오창수를 끝낼 수 있었습니다. 법적으로 완벽한 증거였어요. 하지만 아직 때가 아니었습니다. 한 가지가 더 필요했죠. 명분이요. 사람들이 제 편에 서게 만들 명분이요. 증거만으론 부족했습니다. 감정이 필요했어요. 분노가 필요했죠. 사람들이 오창수를 미워하게 만들어야 했습니다. 그래야 제가 이길 수 있었어요. 저는 노트북을 켰습니다. 계획을 정리하기 시작했죠. 다음 단계를요. 마지막 퍼즐 조각을요. 새벽 3시까지 작업했습니다. 모든 시나리오를 그렸어요. 누가 언제 어떻게 움직일지요. 변수도 계산했죠. 최악의 상황까지요. 완벽했습니다. 이제 기다리기만 하면 됐어요. 그 순간이 오기를요. 오창수가 스스로 무덤을 파는 순간이요. 저는 노트북을 닫고 창밖을 봤습니다. 하늘 정원 캐슬이 보였어요. 어둠 속에서 우뚝 솟은 건물들이요. 아버지가 지은 저 건물들이요. 곧 돌아갈 겁니다. 당당하게요. 청소복이 아니라 제 이름으로요. 최미자 아주머니를 처음 만난 건 10년 전이었습니다. 제가 이곳에 미화원으로 들어온 첫날이었죠. 아주머니는 30년 경력의 선배였어요. 서윤아, 여긴 말이야. 참는 게 일이야. 첫 교육 때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욕먹어도 참고 무시당해도 참아. 그게 우리 일이야. 저는 그때 아주머니 얼굴을 봤어요. 주름이 깊었습니다. 하지만 눈빛만큼은 따뜻했죠. 최미자 아주머니는 제게 많은 걸 가르쳐 주셨습니다. 청소하는 법만이 아니었어요. 이곳에서 살아남는 법을요. 사람들 눈에 안 띄게 움직여야 해. 투명 인간처럼. 대꾸하지 마. 그냥 네, 알겠습니다만 해. 힘들어도 표정 관리해. 약해 보이면 더 밟혀. 아주머니의 말은 다 맞았습니다. 덕분에 저는 10년을 버틸 수 있었죠. 점심시간이면 아주머니는 늘 도시락을 나눠주셨어요. 서윤아, 이거 먹어. 아주머니는 많아. 반찬을 덜어주시며 웃으셨죠. 아주머니, 괜찮으세요? 제 것도 있어요. 쯧쯧, 그게 뭐니? 고작 김밥 한 줄로 어떻게 버텨? 그러곤 당신 도시락 반을 제 앞에 놓으셨습니다. 매일 그러셨어요. 말없이요. 지난주 금요일이었습니다. 손이 너무 트고 갈라져서 일하기 힘들었어요. 최미자 아주머니가 보시더니 가방을 뒤지셨죠. 서윤아, 이거 발라. 안티프라민 연고였습니다. 손 그렇게 놔두면 안 돼. 덧나. 아주머니가 직접 제 손에 발라주셨어요. 따뜻한 손길이었습니다. 우리 딸 같아서 그래. 멀리 있어도 생각나. 아주머니는 딸이 캐나다에 산다고 하셨죠. 1년에 한 번 볼까 말까 했대요. 아주머니, 고맙습니다. 뭘, 이것도 못 해주면 뭐하니. 그날 아주머니 손에서 안티프라민 향기가 났습니다.
은은한 약초 냄새였죠. 그게 마지막이었어요. 아주머니와 편하게 나눈 마지막 대화가요. 어제 오전이었습니다. 저는 3층 복도를 청소하고 있었어요. 최미자 아주머니는 지하 주차장 담당이었죠. 그런데 비명소리가 들렸습니다. 아, 여자 목소리였어요. 저는 걸레를 놓고 뛰어갔습니다. 지하 주차장으로요. 계단을 내려가는데 심장이 빠르게 뛰었죠. 불길한 예감이 들었어요. 지하 1층에 도착했습니다. 분리수거장 앞이었어요. 사람들이 모여 있었죠. 그 사이로 최미자 아주머니가 보였습니다. 바닥에 쓰러져 계셨어요. 아주머니, 저는 달려갔습니다. 아주머니는 음식물 쓰레기 물속에 넘어져 있었어요. 머리에서 피가 흘렀죠. 누가 구급차 불렀어요? 제가 소리쳤습니다. 방금 불렀어. 누군가 대답했어요. 저는 아주머니를 일으켜 세우려 했습니다. 그런데 오창수 회장이 나타났죠. 뭐야, 이 난리가. 오창수 회장의 목소리가 울렸습니다. 회장님, 최미자 아주머니가 다치셨어요. 제가 말했죠. 어디 다쳤는데? 오창수 회장이 다가왔어요. 하지만 아주머니를 보는 게 아니었습니다. 바닥을 봤죠. 이게 뭐야? 음식물 쓰레기가 왜 여기 쏟아져 있어? 회장님,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닥쳐. 이거 누가 치울 거야? 오창수 회장이 소리쳤습니다. 그리고는 최미자 아주머니를 향해 손을 휘둘렀어요. 당신이 제대로 안 치워서 이런 거잖아. 손이 아주머니 어깨를 밀쳤습니다. 최미자 아주머니가 다시 비틀거렸죠. 저는 재빨리 아주머니를 붙잡았어요. 회장님,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분노 때문이었죠. 뭐, 감히 나한테 대들어? 오창수 회장이 저를 노려봤습니다. 아주머니 다치셨다고요. 다친 건 자기가 조심 안 해서지. 나이 먹고 일도 제대로 못하면서. 순간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최미자 아주머니는 제 품에서 떨고 있었어요. 회장님 말씀 조심하세요. 제가 낮게 말했습니다. 뭐, 너 지금 나한테. 아주머니는 30년 동안 이 일 하셨어요. 당신보다 훨씬 오래요. 이 청소부 주제에. 오창수 회장이 손을 들어 올렸습니다. 저를 때리려는 거였죠. 바로 그때 구급대원들이 도착했어요. 환자분 어디 계세요? 여기요. 저는 소리쳤습니다. 구급대원들이 최미자 아주머니를 들것에 옮겼죠. 보호자분 계세요? 제가 같이 갈게요. 저는 아주머니 손을 잡았습니다. 그때 느껴졌어요. 아주머니 손에서 나는 냄새가요. 안티프라민 향기였습니다. 일주일 전 제 손에 발라주시던 그 연고 냄새요. 지금도 아주머니는 그 연고를 바르고 계셨던 거예요. 트고 갈라진 손을 위해서요. 30년 동안 바닥을 닦으며 망가진 손을요. 그 순간 뭔가 끊어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제 안에서요. 참고 또 참았던 10년의 인내심이요. 구급차에 오르며 뒤를 돌아봤습니다. 오창수 회장이 서 있었어요. 짜증스러운 표정으로요. 아직도 바닥에 쓰레기를 보고 있었죠. 최미자 아주머니가 아니라요. 저는 그 얼굴을 똑똑히 새겼습니다. 절대 잊지 않을 거라고 다짐했죠. 병원에서 아주머니는 이마를 5반을 꿰매셨습니다. 다행히 큰 부상은 아니었어요. 하지만 아주머니는 계속 우셨죠. 서윤아, 미안해. 내가 조심했어야 하는데. 아주머니 잘못 아니에요. 회장님한테 찍혔어. 나 이제 잘릴 거야. 그런 일 없을 거예요. 저는 아주머니 손을 꽉 잡았습니다. 안티프라민 냄새가 또 났어요. 그 향기가 제 결심을 굳혔습니다. 이제 더는 참지 않기로요. 오창수를 끝낼 거라고요. 완전히요. 철저하게요.
최미자 아주머니처럼 착한 사람이 바닥에 쓰러지는 세상. 그걸 만든 놈들을 응징할 거라고요. 그날 밤 저는 모든 증거를 정리했습니다. 10년치 자료를요. 그리고 변호사에게 연락했죠. 내일 입주자 대표회의 때 폭로하겠습니다. 준비됐습니까? 네. 완벽하게요. 전화를 끊고 창밖을 봤어요. 하늘 정원 캐슬이 보였습니다. 내일이면 모든 게 끝날 거예요. 아니, 시작될 거예요. 진짜 전쟁이요. 입주자 대표회의 당일 아침이었습니다. 저는 평소처럼 청소복을 입었어요. 거울을 보며 단추를 채웠죠. 오늘이 마지막이 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이 잿빛 옷을 입는 마지막 날이요. 회의는 오후 2시였어요. 저는 1시간 일찍 커뮤니티 센터에 도착했습니다. 회의장 준비를 해야 했죠. 의자를 배치하고 물을 준비했어요. 스크린도 점검했습니다. 오늘 그 스크린에 진실이 펼쳐질 테니까요. 1시 30분쯤 입주민들이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100여 명이 넘었어요. 오창수 회장도 왔죠. 정장을 차려입고요. 박지훈 팀장도 보였습니다. 정미경 사모님도 있었어요. 모두 제가 없는 것처럼 지나쳤습니다. 투명 인간이었죠. 오창수 회장이 단상에 올라갔어요. 자, 회의 시작하겠습니다. 박수 소리가 울렸습니다. 오늘 안건은 관리비 인상건입니다. 입주민들이 웅성거렸죠. 인상폭은 15%입니다. 너무 많은 거 아니에요? 누군가 소리쳤어요. 관리 항목이 늘어났습니다. 어쩔 수 없어요. 오창수 회장이 단호하게 말했죠. 저는 뒤쪽에서 지켜봤습니다. 주먹을 쥐었어요. 관리비 인상이요. 실제론 횡령을 감추기 위한 수작이었죠. 장부에 다 나와 있었으니까요. 이해 있으신 분? 오창수 회장이 물었습니다. 저요. 저는 손을 들었어요. 모두의 시선이 저에게 쏠렸습니다. 오창수 회장의 얼굴이 굳었죠. 아니, 저기요. 청소 아줌마. 여기가 어디라고 들어와? 회의장입니다. 저는 차분하게 대답했어요. 뒤로 가서 복도나 닦으라고. 죄송하지만 오늘은 청소하러 온 게 아닙니다. 뭐? 저는 천천히 단상으로 걸어갔습니다. 입주민들 사이를 지나며요. 누군가 혀를 찼어요. 누군가는 고개를 돌렸죠. 하지만 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단상 앞에 섰어요. 오창수 회장과 눈을 마주쳤죠. 내려가. 당장. 회장님. 저는 마이크를 집어들었습니다. 지금부터 60분 뒤 회장님이 직접 쓰레기통을 닦게 될 겁니다. 회의장이 조용해졌어요. 그 이유가 이 마이크에서 하나씩 공개됩니다. 오창수의 입에서 상스러운 욕설이 터져나왔습니다. 평소 입주민들 앞에서 유지하던 점잖은 가면이 순식간에 벗겨지는 순간이었죠. 어디서 천한 청소부 따위가. 첫 번째 화면이 떴어요. 관리비 횡령 내역이었습니다. 이게 뭐야? 입주민들이 웅성거렸죠. 이건 회장님의 검은 장부입니다. 저는 천천히 설명했어요. 10년 동안 횡령한 관리비 총액이요. 다음 화면으로 넘어갔습니다. 구체적인 숫자가 나왔죠. 3억 7천만 원이었습니다. 거짓말이야. 오창수 회장이 소리쳤어요. 단돈 1원도 안 받았어. 내 명예를 겁니다. 명예요. 저는 오창수 회장을 봤습니다. 참 가볍네요. 그리고 다음 화면을 띄웠죠. 뇌물수수 녹취록이었어요. 박지훈 팀장의 목소리가 스피커로 흘러나왔습니다. 회장님, 이번 거는 500 드립니다. 좋아. 계좌로 넣어. 회의장이 폭발했어요. 고함과 욕설이 터져나왔죠. 이건 조작이야. 조작? 오창수 회장이 발버둥 쳤습니다.
하지만 저는 멈추지 않았어요. 그 다음 증거를 계속 보여줬죠. 허위 계약서도 나왔습니다. 이중 장부도 공개됐어요. 모든 게 명백했죠. 10년치 비리가 낱낱이 드러났습니다. 입주민들의 분노가 끌어올랐어요. 저 사기꾼, 우리 돈 다 어디 갔어? 경찰 불러. 오창수 회장은 창백해졌습니다. 땀이 이마를 타고 흘렀죠. 이건 말도 안 돼. 말이 됩니다. 제가 말했어요. 이 모든 증거는 법적 효력이 있습니다. 저는 서류 뭉치를 꺼냈죠. 변호사 검토도 끝났고요. 오창수 회장이 주저앉았습니다. 힘이 빠진 거예요. 10년 동안 쌓아온 권력이 무너지는 순간이었죠. 그리고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저는 마지막 화면을 띄웠어요. 어제 찍은 영상이었습니다. 최미자 아주머니가 쓰러진 장면이요. 오창수 회장이 아주머니를 미는 장면이 나왔죠. 당신이 제대로 안 치워 이런 거잖아. 오창수 회장의 목소리가 울렸습니다. 입주민들이 숨을 죽였어요. 나이 먹고 일도 제대로 못하면서. 영상 속 오창수 회장이 소리쳤죠. 회의장이 얼어붙었습니다. 저는 영상을 멈췄어요. 최미자 아주머니는 30년 동안 이 단지를 지키셨습니다.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어제 음식물 쓰레기 물속에서 쓰러지셨죠. 입주민들이 고개를 숙였어요. 이마를 5반을 꿰매셨습니다. 68살에요. 저는 오창수 회장을 봤습니다. 회장님, 썩은 물냄새가 어떠세요? 오창수 회장은 대답하지 못했어요. 최미자 아주머니는 이 지독한 냄새 속에서 쓰러지셨습니다. 저는 천천히 말했죠. 그리고 회장님은 쓰레기가 더 중요하셨어요. 사람보다요. 회의장이 술렁였습니다. 분노가 가득했죠. 이제부터 입주자 대표의 정화 근무를 실시합니다. 저는 준비한 서류를 펼쳤어요. 오창수 회장, 박지훈 팀장, 정미경 사모님. 세 사람이 동시에 고개를 들었습니다. 세 분은 오늘부터 일주일간 미화 업무를 수행하셔야 합니다. 뭐라고? 정미경 사모님이 소리쳤어요. 법적 근거가 있습니다. 입주자 대표의 규약 12조요. 저는 차분하게 설명했죠. 중대한 비리 적발 시 해당 인원은 봉사활동을 이행해야 합니다. 이런 미친. 거부하시면 고소합니다. 횡령죄로요. 오창수 회장은 아무 말도 못했어요. 선택지가 없었죠. 자, 정미경 사모님. 저는 걸레를 건넸습니다. 복도 물기 직접 끝까지 닦으세요. 정미경 사모님의 손이 떨렸어요. 그게 사모님이 말하던 품격이니까요. 정미경 사모님은 울먹이며 걸레를 받았습니다. 박 팀장님, 박지훈 팀장에게 쓰레기 봉투를 건넸죠. 분리수거 제대로 해주세요. 박지훈 팀장은 고개를 떨궜어요. 오창수 씨, 저는 더 이상 회장님이라 부르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쓰레기통을 닦으세요. 오창수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락스물에 손 담그고 무릎 꿇고 닦으세요. 제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최미자 아주머니가 30년 동안 하신 일이니까요. 오창수는 고개를 떨궜습니다. 완전히 무너진 거였죠. 저는 입주민들을 봤어요. 이분들이 정화 근무하는 동안 감시단을 운영합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입주민들이 환호했죠. 그날 오후 오창수와 일당들은 청소복을 입었습니다. 잿빛 옷이었어요. 딱 1시간도 버티지 못할 거라 생각했겠죠. 하지만 틀렸습니다. 입주민들이 지켜보는 앞에서요. 카메라가 돌아가는 앞에서요. 놈들은 도망칠 수 없었어요. 오창수는 쓰레기통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정미경 사모님은 복도를 닦았죠. 박지훈 팀장은 분리수거를 했어요. 그날
그들은 10시간을 바닥에서 기어다녔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지켜봤어요. 감정 없이요. 이게 시작이었으니까요. 진짜 응징은 아직 남아 있었죠.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오창수와 일당들의 정화 근무가 끝나는 날이었죠. 입주민 긴급 총회가 소집됐어요. 이번엔 200명이 넘게 모였습니다. 모두가 진실을 알고 싶어 했죠. 저는 단상에 섰습니다. 이번엔 청소복이 아니었어요. 검은색 정장을 입었죠. 머리를 단정하게 올렸습니다. 입주민들이 웅성거렸어요. 저 사람 누구야? 청소하던 사람 아니야? 왜 저렇게 입고 나왔지? 오창수가 단상 아래 서 있었습니다. 일주일 동안 바닥을 기어다닌 탓에 초췌했죠. 박지훈 팀장도 마찬가지였어요. 정미경 사모님은 눈이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제 목소리가 회의장을 울렸어요. 먼저 오창수 씨의 최종 해명을 듣겠습니다. 오창수가 단상에 올라왔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죠. 저는 단돈 1원도 받지 않았습니다. 거짓말이었어요. 내 명예를 겁니다. 절대 횡령하지 않았어요. 저는 리모컨을 눌렀습니다. 스크린이 켜졌죠. 명예라. 참 가볍네요. 화면에 녹취록이 떴습니다. 박지훈 팀장의 육성이 흘러나왔어요. 회장님, 이거 어떻게 하죠? 장부가 들통났어요. 걱정 마. 청소부 따위가 뭘 알겠어. 묻어버려. 회의장이 얼어붙었습니다. 이건 조작이야. 오창수가 소리쳤어요. 하지만 다음 녹음이 이어졌죠. 박지훈, 너도 공범이야. 입 다물면 너도 살려줄게. 알겠습니다, 회장님. 박지훈 팀장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저는 다음 화면을 띄웠어요. 은행 계좌 내역이었습니다. 오창수 명의의 비밀 계좌였죠. 이 계좌에 10년간 3억 7천만 원이 입금됐습니다. 숫자가 또렷했어요. 모두 관리비 횡령 금액입니다. 입주민들이 고함쳤습니다. 저 사기꾼, 우리 돈 돌려내. 오창수는 주저앉았어요. 더 이상 변명할 수 없었죠. 그때 박지훈 팀장이 일어났습니다. 저는 억울합니다. 떨리는 목소리였어요. 저는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이에요. 그래서요? 제가 물었습니다. 명령에 따랐다고 죄가 없나요? 박지훈 팀장은 말을 잇지 못했어요. 박 팀장님, 저는 서류를 펼쳤죠. 당신도 뇌물을 받았습니다. 5천만 원이요. 박지훈 팀장이 무너졌습니다. 살려주세요. 제발이요. 살려달라고요. 저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최미자 아주머니한테 하세요. 그 말을요. 박지훈 팀장은 고개를 떨궜어요. 저는 마지막 파일을 열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증거였죠. 이제 진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회의장이 조용해졌어요. 제 이름은 이서윤입니다. 화면에 제 이름이 떴습니다. 저는 10년 동안 미화원으로 일했습니다. 입주민들이 숨을 죽였죠. 하지만 제 진짜 정체는 따로 있습니다. 다음 화면이 떴어요. 부동산 등기부등본이었습니다. 상가 및 커뮤니티 시설 실소유주 이서윤. 회의장이 술렁였습니다. 뭐라고? 청소부가 건물주라고? 저는 침착하게 설명했어요. 10년 전 제 아버지가 이 단지를 지으셨습니다. 모두가 귀를 기울였죠. 하지만 경매로 흩어졌고 저는 하나씩 되찾았습니다. 조각조각 10년 동안요. 입주민들이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현재 저는 이 단지 상가의 30%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커뮤니티 시설은 51%요. 오창수의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법적으로 저는 오창수보다 더 큰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오창수를 봤어요. 오창수 씨,
더 이상 회장님이 아니었죠. 당신이 맹세한 그 가짜 명예 말고요. 제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이 서류에 찍힌 제 진짜 이름으로요. 화면에 제 서명이 떴어요. 이 이름으로 이 단지에서 당신을 완전히 끝내겠습니다. 회의장이 폭발했습니다. 박수와 환호가 터져 나왔죠. 오창수는 완전히 무너졌어요. 10년 동안 쌓은 모든 것이 무너진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단상에서 내려왔습니다. 입주민들이 길을 열어줬어요. 박수가 계속됐죠. 청소복을 입고 있든 정장을 입고 있든 사람은 누구나 존중받아야 할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저는 제 이름을 되찾았습니다. 이서윤이라는 제 진짜 이름을요.